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통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 알아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8강전 대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대결은요. 조영은 님이 두산 퓨얼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 있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종구 님은 3본전자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필룩스의 최대 주주라는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3본전자네요. 자, 두산 퓨얼셀과 3본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 섹터는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지금에 오르는 주식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섹터를 함께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전기차 쪽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그 레드오션화 돼서 경쟁이 치열하고 산업 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죽어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런 종목들 네. 신저가가 가 있습니다. 지수 올라왔는데 신저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쪽 산업이 지금 경쟁에 치열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섹터 두 섹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상투친 섹터. 최근 1년 이내 상투친 섹터.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5G 관련 종목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빠하는 게 이제 남극에 상륙해서 거기에 이제 그 추운 지방에서 이제 소위 그 주민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남극 주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남극 주민이니까 여기 사람이라도 뭐 겨드랑이에 또 깃털이 돋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이런 종목은 업황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SP홀셀도 지금 뭐 추세는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삼본전자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이미 오늘 가고 있긴 해요. 삼본전자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필룩스와 관련해서 움직이면 이 종목도 밑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여기 통과를 시도하지만 네. 쉽지 않죠.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이제 필룩스도 한번 여기 통과를 시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모습 위에 올라오면 자꾸 매물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이게 임상 이상 이런 거기 때문에 임상 이상 같으면은 가다가 또 얻어맞고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권에 들어가고 한계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점 그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들을 볼 때는 두산 퓨얼셀을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고 네. 그다음 필룩스가 지금 고점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역시 기대 수익을 너무 많이 들고 가기는 곤란한 그런 섹터고 이미 충분히 좀 시세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접근하는 경우에는 스탑을 익절이나 손절을 타이트하게 가져가 달라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두산 퓨얼셀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파세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파세코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이 대박을 치더니 또 겨울에는 난방용품에 대한 히트 예감입니다. 그리고 임기영님은 원익 머티리얼즈 추천해 주셨는데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어요. 파세코와 원익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계절적으로 이 파세코는 미세먼지 시즌이 또 오고 난방도 그렇고요. 내년도 미세먼지 시즌까지는 더 갈 거로 보이고 패턴 자체는 최근에 이제 오늘 뭐 20% 이상 상승한 이월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파세코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월드 저기 대시세를 냈죠. 이렇게 오늘도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저게 이월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기 전의 모습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파세코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시즌 내년에 또 돌아오죠. 3, 4월이면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안 갈 때 사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블 바텀도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제법 멀리 보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파세코로 하고요. 워링 머티리얼즈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IT주들의 경우에는 가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에 통과가 되긴 했지만은 이 IT는 반도체나 OLED 업황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저는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아질 만큼은 이미 시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오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수급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아마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 최근 한 몇 주간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4천억 정도 전에 선물 매도가 있고 외국인들 오늘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기관 투자가들도 연기금과 또 다른 기관들 골고루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매도하면서 1,000억 이상의 코스피 순매도를 쏟아내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 지수는 거의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한 열흘 가까이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은 지수로 보는 그런 장이 아니라 지수는 볼 게 없습니다. 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거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있었던 미국 금융위기 또 유럽 금융위기 때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대 정책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샀는데 이번 파동에는 안 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중국을 포함한 홍콩의 불안감과 한국은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고 무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소위 그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는 빨리 회복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외국인들 매수 타겟이 되었지만 이제는 중국의 고성장이 이제 막혀 있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돼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끝날 때까지는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도 글로벌 교육을 회복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매수는 어렵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고 중국 의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경우에도 지수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주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좀 평범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탄력이나 기대 수익으로 봐서 파세코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파세코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그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로 나눌 수 있는데 낮은 국가들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본다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또 뭐 중국 자체 또 홍콩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괜찮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이제 거의 올 만큼 다 온 그런 상태다. 물론 지수라는 것이 미국 증시가 지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급락으로 간다든지 지난 7월, 6월, 8월 장과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가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다. 따라서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오늘 정세마주들이 그 한껏 소위 하이라이트화 되면서 남선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아주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장세가 이 테마주 중심의 또는 개별 종목들 IT라 하더라도 아주 개별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나 뉴스를 갖고 있고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화 사회가 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라든지 또는 관련한 업황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든지 이런 그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테마주 또는 개별 종목 중심의 그런 장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파세코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계절적으로 내년도 2,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 뉴스화되고 또 어제 미세먼지 경보가 나올 정도로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파세코였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IT 대장주가 나왔어요. 윤여민 팀장 오늘 SK 하이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파트론입니다. 내년도 성장세에 주목을 하자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지금 IT 우리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도 계속해서 53,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반대 매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IT들의 자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이닉스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수가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려면
사실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사줄까요? 연기금은 지난번에 한 2달 동안에 또 많이 사면서 네. 일각에서는 연기금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도를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보일 정도로 이 우리 증시에 대한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한국 증시의 지수 흐름은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그 경기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여기서 여기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이미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일부 부분에서는 경기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갈 섹터는 결국 소재와 산업재인데 과거의 소재 산업재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또는 그 기계나 이런 업종들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과거 같은 성장기 양적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가고 사실은 산업의 어떤 효율화나 이런 그 산업의 어떤 질적인 성장 쪽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여기 각종 산업의 효율화나 질적 성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인공지능화라고 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쓰여지는 소재나 산업재는 결국 반도체를 포함한 IT 섹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파동이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IMF 근처까지 진행됐던 산업 조정의 구조조정의 모습일 때도 기술주들이 가긴 했지만은 그것이 그 2000년대 근처에 있었던 IT 버블 이게 그 커지는 그런 시점까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하고 제한적인 경기 회복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파동에도 결국은 IT주들이 올라오긴 해도 역시 이것이 과거 같은 아주 대상승을 보이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정도까지 상승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IT 쪽은 이미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파트론 같은 종목은 이미 먼저 갔다가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갔습니다. 갔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게 목표 고점이 19,000원에서 내려와서 10,000원 됐죠. 그래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어차피 박스권 상단까지 중단까지 간다 하더라도 요만큼의 기대 수익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단 제가 딱 한마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투 친 종목인데 상투 쳤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소들이 하이닉스를 지금 오늘 승자로 정해드리고는 싶지만 시황상 지금 외국인도 안 사고 그리고 우리 연기금도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사서 올릴 건 아니면 그럼 결국 못 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가 지금 그 월봉이나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강보안 만든 대로 무지무지 힘들어 보인다. 이거는 차트가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서는 그런 게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 지수는 엘리엇 파동이론 잘 맞습니다. 패턴까지도 잘 맞습니다. 보시면 이게 쐐기형 패턴이라고 마지막 패턴입니다. 마지막 파동 오파에서 쐐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도망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종목은 여기에다 익절을 딱 달고 이게 종목이라고 보면 지수는 여기 익절을 두고 이탈하면 빠져나와야 되는 왜냐하면 이 쐐기형은 특징적인 것이 여기에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잘 안 빠지던 보이다가 갑자기 이상한 흐름으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항상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압니다만 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악재는 두 가지. 하나는 홍콩 문제로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 이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서서히 지금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도 잘 오르지 못했던 것이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를 만큼 나왔습니다. 10년 상승했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증시도 이제 더 못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승자로 정해드리면 장 좋은가라고 생각하고 지수 좋은가라고 생각할까봐 오늘은 하이닉스를 승자로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트론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제한적입니다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의 승자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이 오늘 SFA 반도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도체 조립 및 검사 전문 업체죠. 현재장 2%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서부 T&D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서부 T&D는 드래곤시티 호텔의 관련 종목이죠. 투숙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보유자산 가치가 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장 탄력이 좀 있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서부 T&D는 지금 차트 잠깐 보면은 이 자산주이죠. 자산주의 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수가 못 가면 자산주나 가치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방어주적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내수 이 종목도 이제 가치주라고 과거에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 내수주입니다. 내수주도 경기 관련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내소비가 크지만 우리는 대외 의존하는 그런 그 수출이나 교역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교역에 문제가 생기면 내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 항공주들 보시면 힘 못 쓰고 있고 또 그 음식료주들 힘 못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도 힘 못 쓰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브 T&D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요소는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종목은 트렌드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 종목도 내수도 역시 앞으로 10년 동안은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승자로 정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검은 선 넘지 못하면 여기부터 매물이 많이 나오죠. 아까 봤던 필룩스라든지 삼본 정밀전자 같은 그런 그 저항선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술주가 갈 때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면 기술주가 다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술주 내에서도 개별 종목성 호재를 갖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애는 삼성전자 안 가도 자기는 갈 수 있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덜 나오거나 하는 것도 못 가는 것하고 이 기술주의 개별 종목들, 예를 들면 기술주가 전체가 만약 100종목이 있다면 그 안에 아마 한 10개 종목은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SFA 반도체도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종목이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냐면 참 그야말로 딱딱하죠. 눈물로 이제 적셔 먹는 거죠. 원래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먹다 남은 빵이거나 그렇게 따뜻한 빵이 아닌 딱딱한 빵은 어쨌든 그 사실 먹기도 어렵죠. 그래서 눈물이라도 떨궈서 적셔서 먹어야 되는 그런 그 빵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돌덩이 같은 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눈물 젖은 빵을 무려 이 종목도 10년간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피나는 10년간의 구조조정 이후에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제가 판단을 지금 실적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 6천 원 정도 정도까지 충분히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서 오늘은 이 구조조정에 성공한 그리고 혁신 가치를 만들었는데 성공한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혁신적인 일에 성공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무방이나 이런 종목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바로 여기도 이제 가끔 소개가 됐지만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산업 자체가 이제 메디톡스가 지고 요즘에는 과거에는 메디톡스로 이제 뭔가를 주입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실 같은 걸 집어넣죠. 네, 그래서 리프팅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련 종목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이 종목은 혁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클래시스와 업종은 다르지만 이런 똑같은 IT 업종에 속해 있지만은 삼성전자와 SFI 반도체는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승자 두산 퓨얼셀이었고요. 파세코 올라갔습니다. 파트론과 SFA 반도체까지 4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4강 첫 번째는요. 두산 퓨얼셀과 파세코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두산 퓨얼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물린다. 섹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뭐 승자는 주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추정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추정해야죠. 앞으로 오게 될. 미세먼지 봄철 나면 또 난리 납니다. 네.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난리입니다. 대부분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도 난리고 그래서 이것은 트렌드가 돼요. 환경산업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되는 것은 과거의 그 기존 산업들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등등등 내수주들 마찬가지인데 환경산업은 성장산업.
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이 파세코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도 과거에 이 파세코라는 종목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종목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세상 환경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클래시스처럼 사실 뭐 이 종목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미세먼지가 되고 이 또 특히 소형 가전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빅 트렌드인데,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조그마한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그런 작은 집들, 원룸이죠. 그런데 뭐예요? 원룸용 소위 가전이 따로 있습니다. 뭐 소위 그 원룸용 가전, 창문형 에어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 그 아이템들, 바로 이 파세코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그야말로 다른 그 회사들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건 회사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타겟으로 공략을 해서, 이것도 일종의 진흥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와 또 1인 가구와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셨어도 좋을 종목이 바로 파세코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파세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하면 두 종목의 승자는 파세코네요. 다음 대결은 좀 어려운데요. 파트론과 SFA 반도체의 대결인데 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신선한 종목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업황도 그렇고요.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 종목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깔끔하게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이미 갔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가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외국인 매도도 있지만은 이제는 지수가 못 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많은 재료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IT가 모든 IT 종목이 못 간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이렇게 혁신적이고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닫고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성을 만들면서 이 기술 개발이나 아이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간, 소위 얘기해서 정말 뭐랄까 혁신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에게는 시장이 틀림없이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키워드는 10년간 혁신주에 주목하자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제목은 뭐 반도체 오래된 산업이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혁신가적인 기질로 성공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두 종목의 승자는 SFA 반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FA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오늘 파세코 그리고 SFA 반도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근데 우승 뭐 종목은요? 누가 우승을 하던 사실 뭐 문제 없는 그런 자리고, SF 반도체도 아마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아마 스타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아지고, 또 파세코라는 종목은 지난해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환경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누가 우승해도 이상할 거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52 신고가를 깔끔하게 갈아치우는 혁신가로서의 이름을 드디어 얻게 된 SFA 반도체를 두 종목의 승자, 그리고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항상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보면은 조금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고 작성하는 시점과 또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시점에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3,600원 정도 근처라면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은 3,2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매수가 3,6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잠시 후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가 카카오 TV를 통해서 무료 방송,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 시간은 보통 이제 제가 지수에 대한 향방, 수급, 그리고 또 지금 지수 상황에 맞춰서 섹터별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것과 소외 섹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 중에 주도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소외 섹터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 운영 전략이라든지 비중 축소 전략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샵 2034 김동호로 해서 문자에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를 꼭 송부해야 됩니다. 김동호랑 친구가 되고 저랑 친구가 되면 제가 무료 방송을 열면 알람 문자가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샵 2034 김동호라고 해서 문자를 딱 보내주시면 바로 저랑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문자 보내시면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 링크를 타고 오셔야 친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잠시 후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가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애프터는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장이 펼쳐지고 그리고 대선 테마주 1년 더 간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무료 방송 오늘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오셨으면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